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서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 조금 늦은 나이인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평소에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디를 가도 마음에 드는 분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하는 동안은 주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또한 일하는 시간대도 다른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았어요.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에도 같이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 뿐이라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습니다. 일하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아빠께서 하는 사업에 함께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는 음료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셨지만 제가 성인이 되자 도연식당에 뛰어들었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셨고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한번 꿈꾸던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께서 가장 먼저 차리신 식당은 고추장 석술 불고기를 메인으로 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둥, 많은 둥 했던 식당이 점차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둘 지점을 늘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즈음에는요. 나는 학생 시절 서빙 알바부터 시작하여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로 시작하여 차근차근 일을 배웠죠. 그렇게 10년이 흘러 나중에는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감자탕집도 여셨어요. 점이 여러 개인 한정식 브랜드는 이미 유명해지고 있었기에 매출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한동안은 감자탕집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사이드 메뉴 개발부터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만 했죠. 그렇게 내 소중한 가게의 첫 점장을 맡게 된 것이 현재의 남편이었지만 매니저로 일한 경험은 많았지만 점장 경험은 없었습니다. 사람이던 저 이렇게 막 시작하는 가게에는 점장을 맡기는 것이 불안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남편을 꽤 높이 보셨던 것 같아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고 그 덕분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직급은 달랐지만 나이는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가게를 제게 제대로 맡아 키워보라고 하셨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회의했습니다. 일도 함께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 환경이 좋든 싫든 정이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제부터인가 주변 직원들까지도 제 관계에 대해 궁금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장님, 우리 무슨 종류의 관계인가요? 그런다면 먼저 점장과 부장 사이의 관계를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에 그때서야 남편이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갑내기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음식업은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이라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직원들이 자꾸 무슨 관계냐고 묻기 때문에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그래서 그들이 저희가 친해 보이는 것 같다는 것이겠죠. 또 맨날 함께 업무를 하고 회의를 하느라 가족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 일을 하며 누구를 만나거나 할 여유가 없네요. 어려워요. 일하는 시간대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는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거든요. 의외로 인연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장님도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잖아요. 뭐예요? 속 보이게 그런가요? 너무 속 보였나요? 겉으론 신용하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당신 남편이 미묘하게 던지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땐 나이가 나만큼 눈치가 빨랐고 요즘 들어 그가 저에게 더 잘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도 솔직히 그걸 싫어하지는 않았고 조금씩 너무 레만에 몰두하느라 평생 짝을 만날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던 시기였어요. 남편은 외모도 누구나 한눈에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꽤 잘생기고 성실해서 아버지께 좋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옆 사람을 잘 챙겨주는 세심함도 가지고 있고 유머 코드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문득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오랜 시간을 혼자 고민한 끝에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 호감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하는 일에 일하심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성격도 잘 맞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 직장인에게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 친정 아버지가 대표인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 만약 잘못되더라도 이어받을 게 없다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은근한 관심은 계속됐어요. 부장님, 내일 쉬는 날인데 무얼 하실 건가요? 일정은 따로 없는데요. 왜요? 아, 그럼 오늘 마감하고 제가 심야 영화를 보러 갈래요. 요즘 영화가 재밌다고 하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티켓값과 팝콘은 제가 쏠게요. 무엇을 생각하세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제게 특별한 날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시간에 함께 영화를 보아줄 사람이 정말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을 이겨내고 남편과 밤늦게 영화를 보게 되었지요. 그 영화 관람은 처음으로 둘이서 데이트하는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마치고 나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한 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호감이 더 커져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남편이 일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우리가 서로를 진지하게 만나기까지 단 3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비밀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반년도 못 가서 직원들에게 전부 알려지고 만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윤주야. 너, 김민성 점장이랑 만나고 있다면서네? 아내, 아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점 매니저가 너희 지점을 방문했다가 직원들한테 들여다 준 뒤가 된 모양이다. 그나.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하긴 뭘. 내가 내 인생까지도 신경을 좀 썼어야 했는데. 내일 욕심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바쁘다고 하나뿐인 딸 결혼도 이제껏 못 시키고 이러고 있었네. 오히려 다행스러워 소식을 들으니 반갑다. 그나. 화는 안 내세요. 저는 솔직히 아빠께서 저희가 매장에서 연애질만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조금 두려웠지만 아버지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이 온화하게 웃으시더니 안심이 되었어요. 화는 미더기 정도면 괜찮지. 착실하고 예의 바르고 나는 항상 내가 너보다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길 바랐는데 살아보니 그런 것도 다 소용없고 그냥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 내를 아끼며 대해주는 성격이 착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아. 민성이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 민성 씨랑 벌써 이야기를 나누셨대. 당연하지. 내 딸이랑 내가 뽑은 우리 직원이 사귄다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듣고 봐야지. 민성이는 너에게 꽤 진심이라고 해서 기분이 좋았어. 난 너희 둘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으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는 게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희 생각이 중요하니까 알아봐야 해서 부른 거예요. 아빠도 참져야 당연히 이대로 잘 사귄다면 결혼할 마음이 있죠. 그런데 민성 씨도 생각이 같은 줄은 몰랐네요. 민성이랑 너와 결혼하면 민성이한테 높은 직급이나 하는 일을 맡길 생각이 있어요. 내가 아주 야무지고 본전을 맡아서 키우는 속도를 보니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아서 사람만한 잘 뽑은 것 같아요. 너에게 잘해준다면 내 입장에선 이보다 더 나은 사이 후보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좋은 사회까지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민성 씨랑 사귄 지 반년도 안 된 때인데 붙어있는 시간이 워낙 길어. 서였던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결혼 이야기를 한 것이 마냥 성급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민성 씨도 저와 결혼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내심 기뻤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진행된 것 같아요. 그 후 정확히 1년 뒤 우리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기에는 바로 할 수 없어서 35살이라는 나이가 촉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결혼할 수 있는 예쁜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성 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신이 나고 설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유부남이 된 것처럼 부부 행세를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 달에는 우리 하이볼을 만들어서 함께 팔아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이색 하이블리가 유행하고 있어서 얼굴에 이 하이블 같은 거 있잖아. 여보야,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 낯간지러워. 와, 점장님 진짜 꿀을 떨어뜨리시네. 부장님, 부러워요. 남편한테 완전 사랑받는 아내가 되시겠다, 베이저님. 그런 소리 말아요. 식구 들어가 보기 전까지 모르는 것이야? 부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점장님 상처 받으시겠다는 낯간지러운 척했지만 사실 좋다고 생각했어요. 연애를 안 한 지 워낙 오래돼서 이런 것이 연애고 아쉽고 인생에 드디어 온전히 나만의 편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좋습니다.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매일 붙어 있으면서 짧다는 생각도 들지 않고 성급하다는 느낌도 없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의 환대를 받는 것도 정말 좋았어요. 대부분 결혼을 하려 할 때 한쪽 양가 부모님의 반대나 불만이 생기면 골치가 아파지지만 우리 아빠부터 시작해서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인사를 하는 첫날부터 부담 없이 잘 대해 주셨어요. 대표님과 따님께서 우리 집에 시집 오실 거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쁩니다. 우리는 정말 기쁨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 결혼하면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담스럽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따님을 보실 때 대표님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세요. 맞아요.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가정의 일원이 되신다면 대표님의 따님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민성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해결할 테니까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안심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뭐야, 엄마, 아빠.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다 해도 자식들을 차별하는 것은 어디서나 잘못된 일입니다. 시끄러운 보일 일도 없는 우리 집에 오시고 결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모시는 태도로 대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큰 축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아, 알겠어요. 나도 알겠다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 말이라면 껌뻑 죽겠지. 그러지. 여보. 어쩌면 식장에 안 들어간 놈이 여보는 누가 자기 예비 신부 아닌가 봐. 벌써부터 추정을 들춰 앞으로 적고 보고 있어요. 사나 부부 사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래요. 엄마가 질투하지 마세요. 당신도 청적찬님 예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는 커녕 늘 화기애애해 집안 분위기에 시댁 방문하기 전날이면 설레기까지 했죠. 그래서 전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우리 가게에 점장 면접을 벌러오지 않았다면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매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을 거란 생각을 하니 눈앞이 아찔해지기까지. 그런지 남편에게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죠. 혹시 결혼 후에 변할까 걱정되는 새로운 일들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결혼 후에도 남편과 시댁이 예전과 같았기에 안도할 수 있었죠. 결혼 후에 변한 점 중 하나라면 남편이 자신의 가게에 더 애정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남편은 원래도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라 크게 변한 부분은 없었지만 가족 사업으로 삼아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눈 감아주던 일도 이제는 하나하나 더 신중하게 살펴보며 대하는 성향이 생겨 아래 직원들이 약간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관리되던 직원들이라 과한 처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남편과 의견이 갈렸어요. 하루는 우리 가게에서 일하던 대학생 막내 알바생이 대낮부터 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진상한 손님 할아버지에게 손목이 갑자기 잡혀 술을 강요당한 일이 있었어요. 막내가 처음에는 좋게 거절하다가 나중에 살짝 불편해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진상한 손님이 매니저를 불러와서 알바생을 끌고 와 욕을 한 걸로 보였어요.
매니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화가 났는지 알바생 편을 들었고 손님비를 맞추지 않고 알바생을 지키는 매니저에게 화를 낸 진상한 손님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음식에 대한 맛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되지 않는 직원, 관리 역시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는 곳이다. 이곳은 망할이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출근하기 전인 남편을 소환당했고 남편이 진정한 손님에게는 음식과 술 값을 받지 않기로 하고 매니저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몰래 눈물 훔치는 매니저를 발견한 후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남편이 과도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송이 매니저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 오늘의 상황은 어떤 사람이 봐도 그 손님들이 진정한 사람이었다. 송이 매니저로서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는 없었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지켜나가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요식업은 손님을 모시고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왕이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를 거라 생각해도 후기에 우리 가게에 대한 욕을 많이 쓰면 결국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여보, 내가 화나 있는 것은 맞지만 가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후기에 민감하니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송이는 우리 가게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너무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손님은 솔직히 너무 심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보, 당신의 의도는 알겠는데 당신이 너무 사람을 피해가는 경향이 문제예요. 송이가 일을 잘하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격을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손님이 뭐라 하더라도 듣고만 있어야지. 퉁명스럽게 대답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된 거니? 그거 정말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진실일 뿐이었으면 좋겠다. 송이야, 민이야, 나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막내 엄청 예쁘잖아. 우리 동생처럼 느껴지는 애가 그런 일을 겪었는데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아.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가게를 위해 내린 결정이야. 이 정도로 끝난 걸로 만족해라. 그 손님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 가게는 망해. 우리 사이에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손으로 가린 거니까 괜찮아. 사람은 중요하지만 난 가게가 더 중요해. 남편이랑 이 가게는 내 가게로 생각해서 시작한 이후로 사소한 운영 방식부터 조금씩 다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이었죠. 느꼈던 날이었어요.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요식업 일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 많이 깨달았죠. 처음에는 저도 젊은 마음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공고만 올리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딱히 소중함을 못 느꼈지만 결국에는 일하는 사람을 잘 챙겨주고 대우해줘야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이런 깨달음을 여러 차례 얻었기 때문에 항상 직원들 사이에 친밀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행동으로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죠. 그 상황으로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는데 그 일 때문에 다음날 출근하러 가자마자 제게는 부벼붙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찾아왔어요. 부장님. 저는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고 싶어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일할 수 있다고 말했었잖아요.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네, 제가 가게에 불편을 끼친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얼굴 베릴 수 있고요. 제 잘못입니다. 사과할게요. 점장님도 좀 예민해 보였어요.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게 어려웠는데 솔직히 그냥 오늘부터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잘 챙겨주신 다른 언니, 오빠들과 부장님을 뵙고 싶지만 어떻게든 사과하고 일하려고 해요. 계속 일하기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돈은 적게 벌어도 몸도 마음도 편한 알바를 찾고 싶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솔직한 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동안 일을 참 잘해주셨는데 아쉽지만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막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나라도 나를 그런 식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직장을 관두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바로 관둘 줄은 몰랐어서 조금 충격이었어요.
가게에 애정이 많은 친구여서 늘 오래 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괜히 더 원망스럽다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싸우고 사이가 약간 서먹해진 뒤로 남편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라면 적어도 제 앞에서는 막내가 관두고 갔던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느낌이었죠. 우선 매니저가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니 직원들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조금 예전처럼 사람들을 대하길 바랐고 남편도 그런 척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척부인 것 같았어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주방 구석진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변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야, 요즘 점장님 너무 예민하지 않냐? 내 말이야. 진짜 가게 분위기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싸해졌니? 요즘 뭐만 하면 점장님이 태클을 걸어서 일하기가 싫다는데 약간 부장님과 결혼한 후로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요? 가게가 이제 직권줄이 한 게 늘었나 봐. 그거네. 시기가 딱 그러네. 어쩐지 요즘 너무 자기 가게 마냥 일하고 있어. 왜 그래? 근데 너무 과해? 예전에는 일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가게에 대한 정이 떨어진다니. 그러니까 부장님이 대표님의 딸이잖아. 잘하면 가게가 망한다는 걸로 했나? 왜 이렇게 오버하지? 아우, 오늘도 별 볼 일 없는데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 안 걸리게 잘 해야겠다. 파이팅. 남편에 대한 험담을 했던 직원들은 다행히 전혀 못 들었는데 아직 주방에 있어요. 나는 남편이 제 앞에서만 변한 척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직원들의 불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남편이 제 앞에서는 예전과 같이 직원들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척을 한 덕분에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주방에서 얘기한 내용이 남편에게 전달되어 직원들이 불편해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꽃들이 잡힐 만한 일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은 꽤 엄격하게 내 휴게 시간이나 본사일로 외근을 나가거나 미팅이 있는 때에 직원들을 압박하는 것 같았다. 결국 송이 매니저가 떠날 것을 선언했을 때 억장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같았죠?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만두냐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어요.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가게에서 참 재미있게 일했어요. 나도 송혜 매니저가 우리 가게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너처럼 일을 잘하는 직원은 찾기 힘든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연락 종종 주고받으면 해. 연락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었어요. 생각했었고 아끼던 직원까지 그만두자니 너무 속상해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요즘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돌아왔다고요? 아니면 가게 분위기가 이러니 매출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요? 음식점이 만만하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직원들끼리 분위기가 나빠지면 손님들도 영향을 받아요. 우리끼리 관계가 나쁘면 직원들이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애초에 업무를 잘했다면 누가 나한테 일을 잘 관리해달라고 할까요? 업무를 소홀히 하다가 혼을 받고 기분이 나빠져서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면 전문가로서의 정신이 지옥처럼 날아가 버리겠죠. 저도 그런 직원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쉽게 관두게 될 거예요. 남편은 정말 뭐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 안 통해요. 그렇게 되다가 안정적으로 매출을 올리던 한정식집마저 경쟁업체가 성공을 거두면서 매출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께서는 한정식집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우리에게 그 소식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한정식집 소문이 퍼지자 우리 가게에도 나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직원들을 못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없애고 그 시간대 음식 가격을 내리는 등 무리한 이벤트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진이 나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잘 일하고 있는 직원을 건드려 해고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등의 조치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감정이 식어갈 대로 식겼고 남편과의 관계 또한 최악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있었던 일인데 아빠께서 직접 가게에 찾아와서 우리 두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아빠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얘들아, 미안한 소식인데 이 가게도 곧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렸는데 지금 매출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제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장사가 이번 아니네. 내가 열심히 해준 건 알아? 그렇지만 지금 매출로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도 없이 적자만 나오고 있어. 지금은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야. 더 늦기 전에 가게를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요? 이제서야 다른 식당에 가서 일할 순 없잖아요. 둘 다 이 정도 경력이면 다른 곳 가서도 충분히 환영받을 거야.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내가 금방 다시 방을 마련해서 부을 테니까. 진짜 장인 어른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이게 뭡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매출 못 낸 건 우리야. 아빠도 속상하실 텐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는 가게 살려보겠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 나는 이런 말할 자격 있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면서도 기회 한 번 안 주고 가게를 접으라는 장인 어른께서 너무한 거지. 우리 아빠 가게야. 여기 우리 아빠가 투자한 가게. 아빠가 접겠다 뭔 상관이야? 당신 참 말 짜증나게 한다. 장인 어른, 가게가 내. 가게는 언제까지 아버지가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연히 나중에는 물려주실 텐데 그럼 내 가게 아니야? 아니, 물려줘도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지. 왜 당신한테 물려줘? 그만들 해라. 내가 어찌 되든 방안은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무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고 손 놓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기다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따박따박 대답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보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치 가면이라도 벗겨진 사람처럼 결혼 전에는 마냥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야 가게에서 일하면서 점점 변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와서 나름대로 과민한 반응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지만 아빠께서는 화가 많이 나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아빠를 이해했다고 하고 상황을 정리해버렸어요. 아빠가 떠난 후에도 남편은 한참 불평을 쏟아버렸죠. 가게는 3개월 정도 더 운영하기로 했고 나머지 3개월 동안 더욱 히스테릭해진 남편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터예요. 힘들고 안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한정식집을 벗어나 처음으로 단독 운영을 해본 가게라서 애정이 남다른 가게였어요. 그런 가게를 놓자니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마지막까지는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저는 스러운 남편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직원들과 좋은 분위기로 이별하지 못했어요. 회식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백수가 되어 돈으로 회식을 하겠냐며 비아냥받았죠. 가게를 다 정리하고 잠깐 쉬는 기간이 생겼을 때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쉬지 않고 다른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여유롭다며 쉬다 구한다는 핑계로 일을 찾지 않았어요. 여보, 이제 쉰 지 3달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슬슬 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불태워서 다시 식당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졌어요. 불태운 것하고 일하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제 정리한 가게 생각은 그만하고 새로 일할 곳을 찾아야겠어요. 구해야지 아니야, 여보. 가게에 한번 애정을 불어보니까 애정이 없는 가게에 가서 일하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요식업은 업무 강도가 높은데 내 가게가 아니라서 그렇게 일하기 싫다는 뜻이야. 어차피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건데 그게 왜 남을 위한 일이야? 우리도 다른 곳에 가서 일하면 혹시라도 다시 우리 가게를 차리게 될 때 도움이 많이 되겠지.
이런저런 경험해보면 나쁠 건 하나도 없어. 아, 몰라. 나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일할 거야. 당분간은 당신 혼자 일 좀 해봐. 아니, 애처럼 왜 그래? 가게를 접는 것은 유감이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야.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고 뭐가 될까? 왜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어요. 솔직히 내 입장을 고려해 주세요. 힘이 떨어져요. 하지만 아버지 어님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대우가 다르고 내 입맛대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고 없는 식당에서 일하게 돼서 누가 내 능력을 알아주겠냐고요. 나도 몰라. 아버지 어른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럼 망쳐버렸군요. 저거만 믿고 삶을 베팅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당신,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아나요? 당신이 대표의 딸이었다는 사실만 모르고 있었다면 굳이 당신과 연애할 필요는 없었어요. 더 예쁘고 어린 사람들도 많은데 대표 딸이라고 해서 후광이 나 보이는 걸로 연애하고 결혼한 결과는 뭐야? 그저 그지 같은 처가 덕분에 내 삶만 엉망이 되었네. 이동안 우리 아빠 덕분에 편하게 지냈던 것 같은데 망하니까 남 탓만 하네. 당신은 진짜 인간이야. 운영은 우리 책임이었지만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건 우리 잘못일 텐데 왜 아빠 탓이야? 최소한 자기 무능을 남 탓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후광이 보이는 대표 딸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자만스러운 줄 알았다면 난 당신과는 만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았으니 얼굴 맞대고 살 수 없다고 확인했어. 그래서 이혼을 결정했는데 결혼 후 계속되던 남편의 횡포를 쭉 지켜봐온 제게 그러한 폭언을 듣고 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혼 얘기를 꺼내면 조금이라도 주춤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 때문이 있니 뭐 하자면 못할 줄 알아요. 당신 메리트는 대표 단 실행이었을 때나 있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이 많은 여잔데 이혼하자며 내가 뭐 벌벌 떨 것 같아. 그래서 이혼, 해 촉석금을 지른 것이지만 바로 받아들일 줄은 몰라서 이혼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순식간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이렇게 둘 다 이혼 생각이 있을 때 이혼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렇다 할 기회가 없이 이 남자와 함께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흘러가면서 흐지부지하게 살 것 같았던 초기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얼른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꽤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했던 시기였는데 금방 서류를 작성하고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이혼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화가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이혼 후 몇 달 동안은 이 사람 정말 내가 결혼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에 현타가 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께서 너무나 노력하셨는데 나는 이 바닥에서 쌓은 인맥뿐인데 그 사람은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운영해오시던 요식업 브랜드를 모두 매각하고 번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퓨전 떡볶이를 개발하여 조금 다른 분식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중이라서 나중에는 저도 그 사업에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바닥에서 몸담아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의 이혼 후 1년 뒤에 론칭한 분식점은 말 그대로 초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까지 맛조합이 좋아서 SNS 등을 통해 금방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인력이 부족해져서 채용 공고를 올렸고 거기에서 익숙한 이력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남자분이셨고 이력서를 받는 곳에서 담당자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일하는 줄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던 남편인 당신 따위랑 헤어져도 좋은 가게를 차려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면접을 보라는 연락을 보냈어요. 부합할 만한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으로 속이 시원했어요. 다음 날 남편이 면접을 보러 온 시간에 나타났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남편의 얼굴이 빛이 나 아니라 웃음이 터져나오더군요. 저를 보고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 반응도 없더라고요.
그건 좀 놀라웠는데 알게 보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보, 잘 지냈어. 그게 우리 사이에 할 소린가? 그리고 봐라, 호칭 조심해야 해, 우리. 이제 남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호칭을 떼고 불러. 어색하게 가게 잘 되네. 이것도 장인어른 가게야? 응. 당신이 그렇게 징징대고 남 탓하는 동안 나는 아빠 가게 키우느라 바빴지. 당신은 이제야 일을 구할 마음이 좀 생기나 봐. 근데 어쩌지? 난 당신을 뽑으려고 부른 게 아닌데 내가 키운 가게를 보여주려고 불렀어. 어때? 이제 다시 후광이 좀 나 보이나? 여보, 여태 그 말 담아두고 있었구나. 당신은 언제나 후광이 나는 사람이야.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였어.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쭉 페인으로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다시 가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 알았다. 그걸 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건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라고? 내가 여기 일하는 걸 알고도 지원한 거야? 제정신이야. 당신도 내일 억서리 검토했을 텐데 나인 걸 알면서도 부른 건 나랑 같은 마음인 거야? 아니야.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라니. 그게 뭔데?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야? 진짜 그 말을 하는 남편 얼굴이 그렇게 뻔뻔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은 다 까먹은 건지 살면서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머리에 총을 맞았나?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난 너한테 우리 가을 자랑하려고 직접 와서 얼마나 잘 되는지. 약 오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효과가 있나 보네.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헛소리 짓거리는 걸 보니 이혼할 때내 본심 다 알았어. 너랑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내가 너무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아쉽지만 아직 그 정도로 정신 나갈 때가 아니야. 그러니 당신은 나를 놓친 것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난 이제라도 당신 같은 인간과 헤어져 편안해지고 너무 좋으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도 알다시피 나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만약 당신이 싫다면 재결합은 꿈도 꾸지 않을게. 대신 같이 일은 하게 해줘. 나는 일을 시작하더라도 당신 곁에서 시작하고 싶어. 어떤 속셈이 있는지는 뻔하게 아는데 왜 너를 왜 그리함을 받을까? 고용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너의 얘기는 이미 내 심성을 파괴해버린 상황이라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로 하자면 가게를 구경하러 나갈게. 끝났으면 여보야. 우리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응. 전 남편인 그 놈이 점점 건방져지니까 곤란해지는 게 사실이었어. 이거나 마나한 놈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다가 오늘 휴무 예정이었던 아버지께서 가게에 갑자기 찾아오셨어. 이 자식이 여기서 왜 있어? 그리고 왜 자식이 이래? 내가 서둘러 꺼져라고 말하자. 장인 어르신인 아버지께서는 나를 붙잡고 있는 전 남편을 보시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청소 도구함에서 밀대를 꺼내들어 남편에게 향해 나아가셨다. 남편인 휘두르가 깜짝 놀라자 후다닥 가게를 뛰쳐나갔고 많은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갑자기 시끄러워진 가게에 대해 죄송함을 표현하며 손님들에게 사과하고 음료를 서비스했어요. 손님들은 전부 속 시원한 듯하게 이해해 주셨어요. 이런 놈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 내가 소문을 잘 내고 있었나 봐요. 알고 있는 사장들이 그 정도로 지병수배 마냥 저 놈의 사진을 퍼뜨리며 불러내지 말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뻔뻔한 놈이라고 정말요. 어쩌다 지금 막상 보니 정말 절실하게 느껴져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한 전 남편이 가게에 와서 불러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살면서 이런 뻔뻔한 인간은 처음이에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맞아요. 예전에는 예쁘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그런 놈을 사위로 삼을 줄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 저는 평생 배우자로 믿고 살아갈 만한 놈을 만나며 행복하고 지지했는데 그 사건 이후 남편은 변했어요. 정말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잘 나가던 남편이 사업이 망하자 숨기던 본성을 드러내며 양심도 없이 내게 재결 같은 속사정을 펼치는 걸 보니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으실 때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대해주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요. 제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마련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야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